안녕! 오늘부터 대만 남부여행하는 사람 예알입니다. 가오슝을 시작으로 엉충, 건딩, 타이난까지 4도시를 열흘 동안 여행할 계획이에요. 티웨이 항공을 이용해 김포에서 가오슝으로 향했어요. 매번 번잡하고 사람 많은 인천공항만 이용하다가 김포공항에서 탑승하니 세상 여유롭고 좋네요. 김포에서 가오슝까지는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짐 찾고 지하철 탑승해 숙소로 먼저 이동할게요. 숙소 가기 전에 밥 먼저 먹을게요. 아침 일찍 나오느라 입맛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끼니를 건너뛰었더니 너무 배고파서 집 맡길 여유 없이 바로 밥 먹으러 갑니다. 첫 끼는 역시 현지식이죠. 완전 로우의 미카오라고 하는 집을 찾았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적은 양의 식사를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카오라고 하는 찹쌀밥과 간장 고기 완자 조림인 루공안을 주문했어요. 직원분이 무척 친절하게 응대해주시고 한국어 메뉴판도 알려주셔서 어렵지 않게 시켰어요. 너무나도 자그마한 사이즈로 제공된 오늘의 첫 끼. 정말이지 좋고도 좋아요. 이렇게 양이 적으면 다른 데서 또 먹고 할 수 있잖아요. 찹쌀밥인 미카오는 밥에 잘게 썬 돼지고기 조림 양념을 올리고 그 위에 말린 생선가루를 듬뿍 올린 현지식 밥이에요. 단맛 빠진 한국식 갈비 양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 생선가루가 올라가다 보니 살짝 비린맛이 더해집니다. 생선 비선호자인 제 입맛에는 그냥 소소했는데 여기에 매운 소스를 더하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한국인 입맛에 찰떡으로 잘 맞았습니다. 루공안은 간장 고기 완자 조림. 그런데 가격대를 보면 느껴지듯이 고기 함량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여요. 뭔가 고기이긴 한데 썰리는 것이 되게 어묵 느낌 나죠? 맛도 딱 보이는 식감과 단면 그대로입니다. 그냥 배 채우고 현지식 탐험하기 좋았던 메뉴였어요. 뭐 그렇지만 이렇게 두 종류 음식을 더해 50대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200원가량이니 아주 만족스럽죠. 저는 이렇게 조금씩 여러 번 먹는 걸 선호해서 양도 가격도 맛도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가볍게 끼니를 채웠으니 이제 짐 맡기고 자유의 몸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오슝에서 3박 머물 숙소는 KW2 호스텔이에요. 저희 가오슝 일정은 보월예술특구 치진섬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근처에서 묵는 것이 위치상 가장 좋았고 무엇보다 이 뷰 하나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화장실과 욕실이 공용인 게스트하우스 느낌인데요. 이 뷰를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숙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대만 남부 여행 정리편에 해두었어요. 더 깊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제 숙소가 있는 이 건물의 1층은 쇼핑몰, 2층의 일부는 호스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은 9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입점되어 있는 숍은 뭐 그리 특별한 건 없고요. 맛집, 카페, 드럭스토어 등등이 자리해요. 저는 빠르게 재밌는 것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보월예술특구는 이전에 항구의 창고로 사용되던 건물과 주변을 재단장해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나 그들만의 감각과 재능을 더한 브랜드숍 등을 만날 수 있는 이름 그대로 예술특구입니다. 걸으며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 곳곳에 자리한 숍들을 구경하고 방문하는 재미가 커요. 많은 숍들은 대만 한정 제품 브랜드여서 보기만 해도 즐겁고요. 저는 이곳들을 집중적으로 탐방하고 싶어서 한나절 넉넉하게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제가 머무는 숙소인 KW2 호스텔부터 써니힐까지 쭉 걸으면서 천천히 둘러볼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곳은 더 피어2 아트센터인데요. 여긴 구글맵 주소가 따로 검색이 안 되네요. 에슬라이트 성풍서점 바로 옆에 자리합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귀엽고 대만스러운 제품이 한가득 자리하고 있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는 참 이런 귀여움이 좋아요.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그렇지만 가격은 좀 덜 행복한 편이네요. 확실히 작가님들의 작품, 대만 한정 브랜드는 가격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대만 국민 가방인 치에즈 따이를 모티브로 한 손가방 엄청 귀엽죠? 근데 저 이거 한 10년 전에 샀었는데 단 한 번도 들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귀여운데 어디 들고 다닐 곳이 없어요. 바로 옆에 에슬라이트, 성품 서점으로 불리는 곳이죠. 진짜 서점인데 곳곳에 대만과 가오슝을 기념할 만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퀄리티도 꽤 좋은 편이어서 손이 절로 갑니다. 그러나 역시 가격대는 어마어마하죠. 저는 열흘간 대만 남부에 머물 거고 지금이 첫 도시여서 사실 쇼핑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가오슝, 헝춘, 타이난만 여행할 것이냐? 아니죠. 체력 문제로 남부를 따로 예약한 거고 올해 안에 타이베이와 타이중 쪽을 또 집중 둘러볼 거라 괜한 것은 참아두자는 마음인데 너무 예쁜 것들이 많아서 참 고민이네요. 일단 가오슝에서 3일 머물 거니까 나중에 고민하고 당 좀 충전하러 갈게요. 성품서점과는 가깝지만 약간은 후미진 골목에 자리한 차 전문점에 왔습니다. 대만에 왔으니 밀크티 마셔야죠. 여기는 버블이 없는 신선한 홍차 우유를 판매합니다. 스몰 사이즈에 25대만 달러로 무척 저렴해요. 테이블이 있지만 머물기는 애매하고 갈 길이 바빠 테이크아웃으로 요청드렸습니다. 버블이 없는 밀크티 무슨 맛으로 먹나요? 신선한 맛으로 먹죠. 차도 우유도 진짜 신선함이 팍팍 느껴졌어요. 오래되고 묵은 차맛 아니고 진짜 딱 신선한 맛. 그런데 버블이 없으니 10초 컷이네요. 호로록 다 마셔서 빠르게 당분 충전했습니다. 걷기만 해도 너무나 좋은 보울예술 특구. 그런데 지금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나 행복하지 더우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어요. 예전에 가오슝 방문했을 때는 머리가 핑돌 정도로 너무너무 더웠던지라 이곳을 제대로 탐방하지 못하고 지나갔었거든요. 오늘은 양산을 쓰지 않아도 꽤 걷기 좋을 만큼 선선하고 따뜻한 날씨였는데 금방 더워지겠죠. 언제 더워질지 모르니 신선할 때 마구 다녀볼게요. 이곳은 대만산, 대만을 담은 제품이 많았던 숍. 카테고리가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문구류부터 잡화, 술까지 이것저것 참 많았습니다. 여기도 대만 전통 장바구니 치에즈 따이가 있네요. 저거 어디를 갈 때 들어야 할까요? 참 귀여운데 쓸모없는 것이 제 컬렉션에 걸맞죠. 가볍게 스르륵 보고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SPPPP. 여기는 귀염 천국이었어요. 고양이 캐릭터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와 진짜 하나같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립톡도 예쁘고 파우치도 예쁘고 이래저래 막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발견한 해바라기 고양이. 제가 해바라기 덕후라서 이런 건 꼭 사오는데 스티커가 딱히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번역 어플로 해바라기 고양이 다른 제품은 없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다른 거는 없대요. 이 스티커 세트는 하나에 10,000원이고 저는 스티커를 잘 사용하지 않아 딱히 쓸모없어서 아쉽게 나왔습니다. 귀여움 충전 필요하신 분들, 대만 한정 문구류 사랑하시는 분들 꼭 가보세요. 뭔가 이렇게 도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브랜드나 제품, 숍을 마주하게 되면 되게 행복해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것 같고 일상에서 부족하던 생기가 채워지는 것 같고 뭐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단맛은 채우지 못하죠. 단맛은 단 걸로 채워야 해요. 바로 옆에 써니힐 갈게요. 써니힐 매장 방문하면 구매하지 않더라도 늘 차 한 잔과 펑리 소시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펑리수가 아닌 바나나 와플 쿠키로 바뀌었더라고요.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쿠키와 차를 내어주십니다. 바나나 와플 쿠키는 되게 정교하게 모양을 잘라두었어요. 공룡 모양이나 바나나 모양이 있었는데요. 보기에는 되게 웨하스처럼 생겼는데 바삭함이 아닌 묵직한 식감이더라고요. 맛은 바나나 원물 그대로의 맛. 근데 바나나 원물 그대로의 맛이면 그냥 바나나를 먹지 굳이 과자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어요. 굳이 이건 살 필요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맛있게 돌아가요. 안녕, 새로운 단맛.
단맛 충전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젤라또 먹으러 가는 길에 발견한 숍. 여기는 대만 전통 미니품을 모티브로 한 가방, 옷,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곳 같았어요. 신기하고 매력적인 제품이 가득. 가격은 딱 상상하는 거에서 자릿수를 하나 더 올리면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안녕, 더 부자 되면 만나요. 단맛 중독자의 만족 지수 100% 채우러 갑니다. 보울리수 뚜꾸에 젤라또 전문점이 있어요. 더위를 식힐 겸 당도 충전할 겸 들렀어요. 가격대는 좀 비싼 편이었어요. 싱글에 90대만 달러, 더블에 140대만 달러. 저는 더블로 주문하고 맛은 아쌈과 피스타치오를 선택했습니다. 에어컨 나오는 내부 테이블이 두어 개 있어서 너무 더운 날씨에는 내부에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적당히 선선한 오후라 밖에서 먹을게요. 젤라또는 무척 맛있었어요. 딱 기대하던 쫀득한 식감에 재료의 맛이 가득가득 들어간 풍미가 예술이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고소함 속에 살며시 배어나오는 달콤함이, 아쌈은 티의 풍미가 싹 퍼지는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보울렛을 뚫고 걸으며 여행하다 더울 때 이 빨간 문과 빨간 컵을 찾으세요. 가격만큼의 맛을 채워주는 곳이었습니다. 벌써 해가 저무네요. 일몰 보러 이동할게요. 이곳은 살짝 둘러보았는데 예술가 소상공인의 브랜드보다는 프랜차이즈나 대형 브랜드가 줄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매력적이진 않아 쓱 둘러보고 나왔어요. 여기가 바다와 마주하고 있어서 일몰이 예쁘니 일몰 시간엔 다리를 건너서 꼭 오세요. 멍 때리는 사이 저 도시 너머로 넘어가 버린 해를 아쉽게 바라봅니다. 그래도 아직 하늘은 붉으니 그걸로 만족하며 여기저기를 담아보았어요. 오늘 체크인 할 때 직원분께서 일몰 진짜 예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이지 황홀한 하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몰 예쁠 거야는 최근에 안 예뻤다는 이야기인가 싶기도 해요. 여행만 갔다 하면 비를 내리는 날씨 요정인 제가 이런 날씨를 만난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부디 남은 일정 동안 비를 좀 적게 만나길 바랄 뿐이에요. 해가 넘어간 후에도 보울예술특구는 참으로 예뻐요. 은은한 조명과 불빛으로 더 감성적이 됩니다. 대부분의 숍들은 일찍 문을 닫지만 레스토랑이나 바는 늦게까지 열고 늦게까지 운영해요. 점점 더 힙해지고 점점 더 감성적이 되어 사람들이 몰려오니 저는 이만 돌아갈게요. 무엇보다 해가 저무니 모기가 엄청 많아졌어요. 가는 길에 드럭스토어 들려서 모기 기피제를 구매했습니다. 거의 모기 기피제에 절여지듯 뿌려주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야시장에 갈 거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리우 야시장으로 향할게요. 버스가 조금 덜 걷지만 천하제일 길치인 저는 버스만 탔다 하면 반대 방향으로 타고 잘못 내리는 일이 일상이라 지하철을 선호합니다. 고작 한 정거장이지만 지하철 탈게요. 가오슝에서 가장 큰 야시장은 루이펑. 그렇지만 전 이번 여행에서 루이펑은 안 갈 거예요. 예전 가오슝 여행 때 루이펑 야시장 갔다가 영혼이 쏙 빠져서 몇 날 며칠을 헤어나오지 못했거든요. 진짜 큰데 사람도 진짜 많아서 가방을 거의 갓난아기 하듯 껴안고 걸어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 많고 정신없으면 영혼까지 탈출하는 극내향인은 적당한 리우 야시장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무얼 먹을까 어슬렁거리다가 현지 분들이 줄을 길게 서 계셨던 집 발견. 이곳 제가 대만에서 가장 좋아하는 먹거리인데요.
대만식 소시지를 찹쌀밥 안에 끼워 넣은 밥 핫도그예요. 대만의 소시지가 진짜 맛있거든요. 맛은 야간 소시지와 고기와 육포의 중간 정도로 고기 맛에 달콤함이 더해진 매력적인 식감과 풍미예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거기에 마늘, 생강 등을 넣고 매운 소스를 더해 쫀득한 찹쌀밥으로 감싸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가격도 저렴한 60대만 달러였습니다. 한 15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소스 몽땅, 내용물도 몽땅으로 주문해 나온 핫도그. 아, 진짜 맛있었어요. 솔직히 하나 더 사 먹을까 고민도 살짝 들었습니다. 또 어슬렁거리다가 줄이 길었던 만두집 발견. 여기는 먹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귀찮고 뻘쭘하니까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했습니다. 갓 빚어낸 갓 삶은 돼지고기 만두는 70대만 달러. 테이크아웃은 별 대기 없이 빠르게 받을 수 있었어요. 맛은 딱 상상하는 그 맛이긴 한데 맛있긴 했어요. 두툼한 만두피와 듬뿍 들어간 고기, 파의 조합. 고기 맛이 가득한 손만두가 이 정도 가격이라면 감사할 따름이죠. 2번 시켜 먹을 필요는 없었으나 한 번은 먹어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목마르니까 주스 한 잔 마실게요. 오늘의 음료는 패션후르트 주스. 그런데 이 선택이 좀 잘못이었습니다. 과정을 보니 패션후르트 정에 물, 얼음을 넣고 가르시던데 너무 밍밍하고 달지 않아서 실망했어요. 그냥 달기만 해도 만족하는 단맛 중독자인데 달지도 않고 패션후르츠는 향만 스쳐 지나가서 돌아가는 길에 살짝 시무룩해졌지만 저겐 아직도 대만 일정이 9일이나 남았으니 남은 시간 동안 단 거 더 많이 먹고 도전해 볼게요. 지하철을 타고 호스텔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여행 첫날인데 벌써 발바닥이 아프네요. 지지 않을게요. 더 열심히 걷고 열심히 먹을 거예요. 배부르고 달콤한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은 자연자연하고 힐링힐링한 하루를 만들어 보죠. 일단 버스 타고 연지담으로 향할게요. 제가 머무는 하마싱역 근처에서 연지담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서 탑승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10시 40분에 온다고 쓰여 있었고 구글맵은 10시 24분에 온다고 말했지만 저는 10시 19분에 탑승했답니다. 대체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운을 믿어볼게요. 어제는 선선하니 날씨가 참 좋았는데 벌써 덥네요. 에어컨이 잔잔한 버스는 조금 답답함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침 먹고 하루를 시작해볼게요. 오늘도 역시 현지식. 대만 현지식 아침 식사로 가장 유명한 땀빙과 또우장을 먹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연지담 근처 주민들의 아침을 책임져준 맛집을 방문했어요. 땀빙 종류가 상당히 많았지만 저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메뉴판은 구글 번역 어플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 가장 기본 땀빙과 대만식 두유인 또우장을 주문했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것이 아닌 주문하면 바로 조리하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이 끊임없이 오가시고 그래프드로도 주문이 들어와서 주방이 상당히 바빴어요. 막 엄청 깨끗하고 정돈된 분위기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안 아프고 살아있는 거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제공된 또우장. 아주 신선하니 맛있네요. 한국에서 판매하는 두유랑은 좀 다른 맛이에요. 단맛이 거의 없고 좀 깔끔하고 맑아요. 또우장을 마시며 기다리자 등장한 땀빙. 밀가루 반죽에 계란 파를 더한 심플한 기본 땀빙인데요. 별거 아닌데 참 맛있어요. 취향껏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돼요. 간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 좀 심심해서 소스 2종을 곁들였는데 아주 제 입맛에 찰떡이네요. 어마어마하게 맛있어. 이건 연지담까지 가서라도 꼭 먹어야 돼는 절대 아니고 그냥 가볍게 아침 식사한다. 연지담 근처 왔는데 뭐 아침 먹을 곳 없나 싶을 때 추천드립니다. 겉바속촉의 땀빙과 깔끔한 또우장은 괜찮았어요. 은근히 든든해진 배를 두드리며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 연지담으로 향할게요. 예전에 가오슝 여행 왔을 때 생각했거든요. 내가 미쳤다고 이 날씨에 이걸 보러 왔을까 하고요. 오늘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지담만 오면 왜 이렇게 덥죠?
더 더워지기 전에 빠르게 둘러봐야겠어요.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오리정, 연못의 외딴 다리로 연결된 정자인데요. 예쁘긴 예쁜데 참 덥네요. 정자까지만 가면 바람이 많이 불어 되게 좋아요. 의자에 앉아 그늘 아래서 멍하니 연못을 바라보면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여기서 해질 때까지 가만히 머물고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죠. 제가 무서워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물, 돌로 된 계단, 원형 계단. 오늘 그 총집합을 경험하네요. 어렸을 때 파도에 휩쓸린 기억이 있어서 물을 무서워하고 돌로 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적이 있어서 꺼려해요. 꽤나 잘 굴러다녔던 어린 시절을 보냈네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온 김에 두 번 다시는 안 올 생각으로 올라가 봅니다. 예쁘긴 정말 예쁘네요. 밑에서 보는 것보다 2층에 올라가 보는 게 훨씬 멋져요. 탁 트인 시야, 연못을 가로지르는 다리. 후들후들 떨며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이제 옆 정자로 향해 볼까요? 구글맵으로 보았을 땐 되게 멀리 떨어져 보였지만 의외로 가까운 거리의 용호탑. 새 단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나 봐요. 굉장히 뭐랄까요, 어린이 대공원에 온 듯한 퀄리티가 느껴지네요. 용의 머리로 들어갔다 호랑이로 나오는 건데 내부는 사실 크게 볼거리는 없습니다. 용호탑은 7층 규모라서 7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 이런 거 없고 그냥 걸어가야 해요. 7층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돌로 된 원형 계단이다. 저는 안 가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정자 딱 2개 봤는데 벌써 힘들어요. 역시 대만의 날씨는 어마어마하네요. 뭔가 더위 먹을 것 같은 기분이라 급할 때 섭취해야 할 단 거 구비하러 갑니다. 용호탑 바로 건너편에 자리한 이곳은 가오슝 정부가 선정한 10대 기념품 가게 중 한 곳이래요. 역사가 무려 100년이 넘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전병, 펑리수, 과자 등 대만 전통 간식을 판매해요. 다행스럽게 선물용 박스가 아닌 단품으로도 구매 가능해요. 구글 번역 어플을 이용해 낱개 과자 추천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서 녹두로 만든 과자와 우롱차 맛 쿠키를 추천해 주셨어요. 각각 50대만 달러였고 현금 결제만 가능했습니다.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힘들 때 꺼내 먹어야겠어요. 아침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점심 빠르게 먹을게요. 사실 먹을 것보다는 에어컨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처 단자이면 맛집을 찾았어요. 가게 입구에서 뭐 어떻게 주문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 어리둥절해 있으니 식사하시던 사장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자리로 안내해 주시고 영어 메뉴판을 가져다 주셨어요.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구글 번역 어플과 종이로 추천 메뉴, 가격을 소통하며 단자이맨을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나온 단자이맨.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은데요. 기존의 막걸리 그릇보다 작았던 식사와는 달리 거의 라면 1.5인분 정도의 양으로 나왔어요. 면은 아주 뜨겁고 양이 많아서 이렇게 뒤적뒤적하니까 끊어지네요. 불었나 싶었는데 갓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하면 되게 고급스럽고 건강한 짜파게티 맛이에요. 소스의 은은한 짭조름함, 면발과 함께 후루룩 들어오는 작은 고기의 식감, 모두 훌륭하네요. 55대만 달러로 이렇게 완벽한 단자이맨을 맛볼 수 있다니 정말이지 행복한데요. 든든하게 점심까지 먹었으니 이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게요. 지하철 다동역으로 향할 겁니다. 한 번에 가는 버스나 지하철은 없어요. 2, 3회 환승을 해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쪼역역까지 걸어가서 지하철로 환승할게요. 사실 아까 버스에서 너무 더워서 더 이상 버스 타기 싫어졌어요. 쪼역역까지는 도보로 약 15분가량 걸렸는데 구글맵이 약 40분 코스로 돌아가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얘는 왜 이럴까요? 무시하고 큰 길 따라 가니 쪼역역 도착. 그런데 조금 힘드니까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 먹었습니다. 구아바 그린티라는 음료였는데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첫 맛은 구아바의 새콤달콤한 맛, 끝맛은 녹차의 깔끔함이라 대만의 무더위로 지친 몸에 당분과 활력까지 모두 쏙쏙 전해주는 음료였어요.
텀블러에 담아두고 오늘 내내 마실 겁니다. 저는 다동문화과예술센터와 다동예술도서관이 목적지예요. 사실 가오슝이 첫 방문이고 흥미가 없다면 다동 지역은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여행자들에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곳은 아니에요. 저는 취향을 따라 쉼을 따라 이곳을 찾았어요. 여행지에 와서 무슨 도서관이람? 예술은 언어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사진만 보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중국어 외에 영어 서적도 있어요. 가장 더운 시간대에 에어컨 나온 실내에서 편하게 쉬고 더위 식혔다 가기 좋을 것 같았어요. 재밌는 건 이 의자에 앉아 계신 현지인 100%가 낮잠 타임을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잠시 충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길을 다 서볼까요? 라고 하고 싶은데 잠이 안 깨는 것인지 체력이 0인 것인지 굉장히 멍하고 무력하네요. 이럴 때를 위해 제가 과자를 사두었죠. 아까 조이웰에서 구매한 과자를 꺼내볼게요. 이 녹두 쿠키는 어마어마하게 압축된 느낌이었어요. 달콤함과 고소함이 사르르 퍼지는데 되게 목 막히는 식감이었습니다. 그래도 맛있네요. 아까 편의점에서 차를 쟁여두길 잘했어요. 이 우롱차 쿠키는 머랭 쿠키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머랭보다는 조금 더 쫄깃해서 전 너무 맛있더라고요. 누가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기엔 너무 파삭파삭해요. 우롱차 맛과 커피 맛이 있었는데 우롱차 맛 선택하길 잘했네요. 달기도 달지만 차의 깊은 맛이 더해져 완전 제 입맛에 딱이었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부니 기분 좋아서 더 오래 머물고 싶지만 자꾸 재빠른 개미가 몰려와서 이동할게요. 근처에 예쁜 공원 하나 있어요. 이곳 역시 바쁜 여행자라면 굳이 갈 필요 없는 현지인들의 작은 동네 공원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잠을 깰 겸 단 거 소화시킬 겸 걸으려고요. 되게 장면은 예쁘죠? 예쁜 곳만 담는 겁니다. 99%의 공간은 현지분들 운동하는 곳이고 저는 1%의 모습만 담는 것이라 예뻐요. 그래도 뭐 이 1%를 찾아오시겠다면 말리진 않을게요. 중화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같이 운동! 저도 저거 언젠가 참여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졸리고 피곤하니 다음 생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곳에서의 산책은 초록초록하고 힐링힐링하니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사실 여기에서 시간을 보낸 이유가 하나 더 있죠. 근처에 야시장이 오후 5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을 보내고 중화스트리트 야시장으로 향합니다. 야시장이긴 하지만 리우어나 로이펑 같은 대규모 야시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먹거리를 판매하는 길 정도의 규모예요. 전 어제 먹었던 대만식 핫도그나 대만식 소시지에 생마늘을 끼워 먹고 싶었는데 여기는 그 전문점이 없네요. 그 대신 원하는 재료를 골라 튀겨주는 옌수시집이 있어서 오늘 저녁은 이곳에서 먹으려고요. 대충 눈치로는 한 꼬치당 10대만 달러라는 것 같았어요. 전 새송이 버섯, 양파, 오징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으로는 롱빈을 넣은 것 같은데 먹을 때 보니까 롱빈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때도 더위를 먹었던 건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100대만 달러 나왔습니다. 뭐 어떤 것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잔돈 따로 낼 필요 없이 깔끔해서 좋았어요. 먹고 갈 공간은 없어서 포장이었어요. 지금 시간은 5시 반. 빠르게 항구 쪽으로 이동하면 인로를 보면서 먹을 수 있겠다 싶어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생마늘과 생양파가 뜨거운 음식 위에 올라가니 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 튀김의 바삭함을 포기하고 비닐로 꼭꼭 묶은 후 장바구니에 한 번 더 넣어 조금이나마 냄새를 봉인했어요. 하마승역 종점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네요. 걸어 시나마초 쿠진 허브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치진섬으로 향하는 터미널 바로 옆이에요. 이전에는 창고로 이용되는 곳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일본 그룹에서 만든 푸드코트 형식의 공간이더라고요. 주변에 테이블과 선베드가 놓여있는데 대충 번역기를 돌려본 결과
이곳에서 음식을 구매한 사람들만 앉으라는 것 같았어요. 빠르게 안쪽에서 우롱차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음식 시키신 분 반, 그냥 걸어가다가 앉아서 쉬시는 분 반이더라고요. 조금 식고 조금 눅눅해졌지만 그래도 언제나 맛있는 옌수지. 매운 양념은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그러길 너무 잘했네요. 기본으로 들어간 양념 자체가 후추처럼 알싸해서 되게 화끈화끈 거리더라고요. 양념, 재료의 맛과 풍미가 불꽃놀이처럼 폭발합니다. 와, 우롱차 사오길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롱빈을 선택 안 한 건지 조리하다 까먹으신 건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 더워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지는 해를 바라보며 최애 음식을 먹고 마시고 오늘도 완벽한 마무리였네요. 사실 별거 안 하고 별로 안 돌아다녔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기운 빠질까요? 참 알 수가 없는 체력입니다. 지금 되게 밤같고 늦은 시간 같지만 이제 7시랍니다. 아직 이르지만 내일을 위해 일찍 들어가 볼게요. 내일은 치진섬에서 자전거를 탈 계획인데 이 날씨에 과연 자전거 타기가 가능할 것인가? 과연 하루 종일 버틸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일단 오늘은 들어가 쉴게요. 우리 더 행복한 내일 만나요. 안녕!